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시민들 대부분이 로컬푸드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가 전문 용역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가량이 익산 로컬푸드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6.4 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데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들의 홍보 현수막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현수막들은 대부분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도로나 가로수에 불법이나 탈법으로 내걸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과 익산시가 이들 정치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익산의 이름 없는 천사가 추석 명절을 맞아 또다시 자비의 쌀 100포대를 기부했습니다. 이 독지가는 설과 추석이면 어김없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 전해달라며 기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시민들이 로컬 푸드를 애용하면서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문 용역을 통해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응답자 10명 중 9명가량이 익산 로컬 푸드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한 건데요. 익산 푸드플랜의 핵심 사업인 로컬 푸드를 더욱 활성화시키려면 안전성 관리 체계 구축이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지역 로컬푸드 진매장은 모두 5곳, 지역 농가 1207곳이 참여해 연간 10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컬푸드에 대해 익산 시민들은 안전성 확보를 원했습니다. 커뮤니티 링크 협동조합이 익산시 로컬푸드 기획생산 및 인증체계 구축 용역을 통해 밝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7.2%가 로컬푸드 인증제도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에 진행됐고 익산 시민 151명이 참여했습니다. 관계시장에서 봤을 때 익산시 먹거리는 믿고 먹을 수 있어, 안전해 라는 인식과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푸드플랜 수요처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체계를 갖추자라는 거고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부터 강화된 검사 기준을 시행합니다. 농약 잔류 검사 대상은 기존 473종에서 511종으로 확대되고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햇섭을 의무 적용합니다. 이에 대응해 완주군과 원주시, 고양시, 아산시, 옥천군 등 전국 지자체마다 독자적인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로컬푸드에 공급되는 농산물과 축산물, 가공품에 대해 유기합성 제초제 금지와 농약 잔류 허용 기준치 50% 이하 등 자체적인 안전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신속한 검사와 분석을 위해 별도의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익산에는 아직 로컬푸드 인증 체계가 없습니다. 전문 용역에서는 익산 시민들이 로컬푸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증 지원센터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운영 시점은 조례와 규칙 제정, 예산 확보, 검사 장비 구축, 전문 인력 배치 등을 감안할 때 오는 2024년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생산 단계, 유통 단계 정밀하게 검사해서 정말 푸드플랜 수요처에 들어가는 모든 먹거리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편 익산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로컬푸드 인증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전북의 자동차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전북 지역 공약 발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전북 경제를 부활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군산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과 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하고 새만금 친환경 개발과 공항 철도교통망 확충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선 공약을 발굴했습니다. 전북도당은 대표 공약 용역 결과 새만금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조성하고 입주기업이 발전 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특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새만금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데이터 센터 단지 조성과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제안했습니다. 전북도당은 용역 결과와 지역 공약 등을 더욱 구체화한 뒤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국정감사가 다음 달 14일로 예정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다양한 현안이 거론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비롯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설립, 익산 장전말 후속 조치,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다음 달 7일,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 13일에 국감이 진행됩니다. 군산시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동안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과 교통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등에 국비 24억 원, 시비 16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편 지능형 교통체계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통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미래형 교통체계로 도로교통 환경 개선과 응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됩니다. 올해 발행된 종이류 군산사랑 상품권이 모두 팔렸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발행한 종이류 군산 상품권 2,850억 원어치가 완판됐습니다. 또 모바일과 카드 상품권 1,850억 원 가운데 1,300억 원어치가 팔려 남은 500억 원어치도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누적 판매액은 4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은 지난 2018년부터 판매됐으며 총 판매액은 1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익산시가 시 고유의 색을 개발해 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에 나섭니다. 익산시는 오늘 익산시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고 익산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색채와 상징 그래픽 개발을 위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시는 색채 조사 분석과 상징 그래픽을 개발해 이를 공공시설물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 참여를 병행해 도시 정체성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요즘 추석까지 맞물리면서 정치인들의 홍보 현수막이 눈에 띄게 부쩍 늘었습니다. 건물 벽면은 물론 가로수가 몸살을 앓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군산과 익산시가 불법 현수막을 내건 정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도해보 형숙 기자입니다. 익산 원광대학교 앞 사거리. 추석 명절 인사를 담은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신호등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현수막도 쉽게 눈에 띕니다. 상가 건물 벽면은 대형 현수막까지 버젓이 내걸려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 본인의 이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현수막을 걸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걸 수거하거나 없애요, 시청에서. 근데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걸려 있거나 그걸 방치하더라고요. 그나마 군산은 정치인 현수막이 덜 보입니다. 지난주 한 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떼겠다고 나무에 올라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군산시가 불법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내건 현수막이 드문드문 보이면서 언제 다시 도로를 점령할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현수막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건 현수막이 미관을 해치는 데다 유독 정치인의 현수막은 제때 철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처벌을 받을 건 받아야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미화에 대한 권리들이 적절하게 잘 보장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광고물법에 따르면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걸도록 돼 있습니다. 게시대 밖에 걸린 현수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으로 건 사람은 한 장당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산과 익산은 지난 2년 동안 정치인에게 받은 과태료는 한 푼도 없습니다. 익산시가 과태료를 부과한 불법 현수막은 지난해 16건, 올해는 19건으로 대부분 아파트 분양 현수막입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한 건도 없었고 올해는 9건이 전부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정치인들의 위법 행위를 대놓고 눈 감아주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지저분하죠. 빨리빨리 수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랜 시간 동안 걸리는 거 보면 좀 이게 왜 이럴까 하는 의문점도 생기고요. 이런 거는 시청에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알리기 위해 내건 현수막 정치. 결국 특혜와 불법으로 얼룩진 정치인들의 민낯만 보이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오늘 세계적 도시개발협회인 어반랜드 인스티튜드와 개발사업자 유치에 협력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이들은 협약에서 새만금 개발에 나설 사업자를 공동으로 유치하고 새만금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반랜드 인스티튜드는 도시 이용과 부동산 개발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을 위해 1936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세계적 수준의 부동산 개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전북대와 우석대 등 도내 8개 대학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협약했습니다. 도내 교사들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사태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청소년교육문화연구원 부설연구소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원 4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8.5%가 기초학력 미달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기초학력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참학력과 현행 교육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34.8%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현재 교육 행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39.1%가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 정책이라고 답했습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전시형 축제로 전환해 개최되며 주요 도심 15곳에 분산 전시됩니다. 올해 축제 핵심 주제는 정원으로 메인 장소인 중앙체육공원은 백제왕도 정원과 국화향기 정원, 보랏빛 정원 3가지 테마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 신흥근린공원에는 가을꽃 정원과 둘레길이 조성돼 풍차 조형물, 액자 포토존이 전시됩니다. 이 밖에도 시청과 미륵사지, 익산역은 희망정원, 생태습지 서동공원, 배산체육공원은 힐링정원으로 꾸며지며 중앙시장, 석제품 전시장에는 다이로움 정원이 마련됩니다. 명절이면 소외된 이웃들은 더욱 쓸쓸함을 느끼는데요. 익산의 한 익명의 독지가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써달라며 10kg 쌀 100포를 기부해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윤현석 기자입니다. 익산시 신용동의 KCN 금강방송. 얼굴 없는 천사가 추석을 앞두고 기부한 10kg 쌀 100포가 놓여 있습니다. 이 얼굴 없는 천사는 작년 설부터 명절마다 익명으로 쌀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4번째 나눔입니다. 그가 이웃 사랑의 의지를 담아 전달한 쌀에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의미로 자비의 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지난 설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쌀을 기부한 그는 어렵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역 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기부자의 당부에 따라 기부받은 쌀 중 40포를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청년식당에 기부했습니다. 어김없이 명절 때만 되면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쌀을 기부를 해주셔요. 얼굴 없는 천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청년식당 외에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수련관 등 청소년 시설에도 모두 40포가 기부됐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힘들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도 힘든 이런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물품 전달은 코로나19 시국임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지침에 따라 자차를 이용해 차 안에서 지원 물품을 받는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됐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의 지원을 받은 청소년 시설 관계자들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해보다 조금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낸 청소년들에게 따뜻함을 선물한 얼굴 없는 천사. 그가 나눈 온기가 소외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70일째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97명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 1,463명, 해외 유입 34명입니다. 사망자는 7명이 늘어 2,367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2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2명을 비롯해 군산 5명, 익산과 진안 각각 1명 등입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고 전주 유흥업소발 확진자는 현재까지 누적 3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882명으로 늘었고 감염 대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을 기록했습니다. 군산시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시번호 발급부터 접종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기존 미등록 외국인들에게 예약을 지원했지만 외국인 접종률을 높이고 연휴 기간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원스톱 접종은 내일부터 매주 2회 실시되며 관련 서류를 갖고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군산시는 원활한 접종을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지역의 음주운전 적발이 늘었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450건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가 늘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낮술 모임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주간 단속도 펼치고 있습니다. 군산 내양 역사문화공간과 원도심 일원에서 펼쳐진 군산 문화자양 현장 프로그램이 마무리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9일부터 11일 8가지 테마를 주제로 군산 야행 현장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야행맨이 간다 등 줌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오는 17일까지 군산 문화재 야행 N행시 대회와 내가 만든 문화재 교구 뽐내기 등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의 한 병원에서 초등학생에게 화이자 백신을 5접종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의료진이 19살 접종 대상자의 이름을 불렀지만 초등학생 A군이 자신을 부른 것으로 생각해 주사실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병원은 A군의 체구가 커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보건당국은 A군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나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해당 병원의 경고 또는 백신 접종 위탁 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희철 전북대학교 병원장이 14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병원장은 이날 전북대병원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공공의료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일이라며 교육기관 설립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의료인을 양성해도 지역 내에서 진료를 하지 않고 중앙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며 지역 의사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도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지자체 최초로 석유 에너지 파수꾼 제도를 운용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석유 에너지 파수꾼은 가짜 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5일부터 3개월간 운영됩니다. 석유 에너지 파수꾼 제도는 장마철 석유 제품에 빗물이 혼입된 연료 사용과 가짜 석유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의 정차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연료를 분석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전라북도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각 시군별로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합니다. 원광대병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과 각 시군별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비상진료기관으로 운영됩니다. 가장 가까운 위치의 비상진료기관이나 약국을 찾기 원할 경우 18일 자정부터 인터넷 주요 포털에서 명절 진료를 검색하거나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익산 지역 400세대에 나눔 보따리가 지원됐습니다.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세대당 5만 원 상당으로 구성된 나눔 보따리를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입니다. 이번 전달식에는 정원율 익산시장과 엄양섭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정 시장은 오늘 일시 청소년 쉼터를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예담, 아동 양육시설 시온육아원, 노인 양로시설 아가페 정양원 등 총 4곳을 방문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최소 인원만 방문해 시설 종사자, 이용자들과의 접촉을 줄이는 방향으로 위문이 진행됐습니다. 익산 치매안심센터 김혜원 주무관이 2021년 치매 극복 희망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김혜원 주무관은 치매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돌봄 교육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수기에 잘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주무관은 어르신들의 격려에 항상 감사하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어르신들을 모시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원광대학교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는 오는 2027년까지 6년 동안 21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원광대는 호남을 대표하는 조선시대 마지막 유학자인 간제 전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문인협회와 함께 9월 25일까지 시민을 위한 야외 시와 전시회를 채만식 문학관에서 개최합니다. 군산 옥구읍과 지역아동센터가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직접 만든 반찬과 과일 등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매년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주식회사 금강PC가 한가위를 맞아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해달라며 군산 서수면에 백미 50보를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태풍 찬투의 간접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6도, 최고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20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2m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